그랬더니 그때까지 아무리 높아야 연간 40%였던 투자 성적이 100%, 200%를 기록하게 되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실제로 저가와 고가를 알아맞힐 수 있는 천재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에게 신고가에 사서 더 올랐을 때 파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제시 리버모어를 만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가와 재료를 모두 보는 투자법은 몇 개월 만에라도 2배 이상의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데 힘든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닿았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보고 그런 전략이 잘 먹힌다면 이런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전투자대회 12회 수상자 보컬 김영준 투자자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 나온 고수들의 투자 방법을 조금이라도 배운다면 기관, 외국인에게 늘 밀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성공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김영준 투자자가 추천하였으니 이 책을 단기 투자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투자 제야고수 바람의 숲 김철광 투자자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가 하도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엮은 줄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이 책은 위편삼절할 필독서로 보인다. 다른 책 읽을 것 없다. 이 책만 위편삼절할 정도로 읽고 실천해 나가라. 여기에 직장인 투자고수, 숙향 투자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극 권하는 멋진 책이다. 아니, 책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다르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책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소개한 다른 책과 같이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만의 개성이라고 한다면, 일본 투자 고수들의 개성이라고 한다면 그들 대다수는 가치 투자와 단기 투자를 모두 구사하는 투자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자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치 투자로 시작해서 단기 투자로 마무리한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투자 고수들은 가치 투자자 같으면서도 단기 투자자 같기도 하고 사실 그들을 딱 어떤 투자자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앞선 국내 고수들이 말한 것처럼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스킬을 그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개인 투자자에게 훌륭한 투자 지침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이 책이 찢어질 때까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10억 계좌 달성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자회사원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단기 투자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회사원 채널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을 10억 계좌 보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 방법은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투자 플러스 단기 투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실 준비 되셨나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탄. 주식 투자로 억대 자산을 쌓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든 그들의 독자적인 투자 스타일을 보자면 감탄이 나온다. 이번 책은 그 실천편이다. 억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힘과 기술을 총동원해 주식 투자라는 전쟁에 임한 실전 보고서이다. 주가와 격투를 벌이면서 터득한 살아있는 지혜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앞으로 대세는 성장주 투자다. 분명히 저평가 주식이 줄어들었다. 다만 기업의 성장에는 아직 기대를 가질 여지가 있다.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재산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대박 주식 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10배 상승할 주식을 노리고 투자하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투자한 후 2배에서 3배 정도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렇게 투자하다 보니 힘이 붙어서 5배나 10배 상승하는 주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종목으로 자산을 크게 불려나갈 수 있었다. 3. 성장주 투자란? 미국의 펀드 매니저 프레더릭 코브릭은 자신의 저서 빅머니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장하는 회사란 재현 가능한 승리 패턴을 가진 회사라고 말이다. 즉, 단발성이 아니라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쉽게 말하면 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회사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면서 매출은 늘어난다. 이것도 재현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아이폰은 스스로 자신을 복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금만 바꿔서 내놓으면 또 이익이 늘고 이것을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4. 우량주 이퀄 성장주가 아니다. 물론 회사가 거대해져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접어든 우량한 회사의 주가가 5배에서 10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10배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회사들은 작은 회사들이다. 작은 회사 중에서 이제 막 고객들의 니즈를 발견해서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10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5. 주식 투자 자체는 어렵지 않다. 투자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성장, 비즈니스 모델, 저평가, 이 세 축만 있으면 기업의 대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세 가지 이외에는 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은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단지 모두가 관심 갖지 않을 뿐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성장, 비즈니스 모델, 저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막연한 세 가지를 일본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법으로 확인하고 그들이 큰 수익을 냈는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한방 요약 정리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6. 손실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아무리 주식은 어렵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고 해도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손실 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승패를 좌우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는 같다. 특별한 사람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선입견을 떨쳐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어렵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하나 흥미를 갖고 몰두하면 된다.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7.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 나서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들의 글, 그런 것들을 보며 진리라고 받아들이며 안심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노력한다. 스스로 확신이 생겼을 때 자신 있게 투자한다. 그들의 투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8. 복수의 투자 기법을 상황에 맞게 구사한다. 데이 트레이딩은 적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벌 수 있다. 하지만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는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해야 한다. 데이 트레이딩 기법은 워낙 시장의 트렌드를 타기 때문에 특정 기법이 계속 들어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즉, 데이 트레이딩은 다양하고 새로운 투자 기법을 익혀두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 상황에 잘 맞는 단기 트레이딩 기법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과도한 욕심이다. 잘 들어맞는 기법을 맹신하여 빚을 내어 투자하거나 자신의 투자 상한선을 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주식시장에게 벌을 받았다. 하지만 나를 부활시켜주는 것 역시 데이 트레이딩 기법이었다. 크게 실패해보면 절제를 배우게 되고 그렇게 자산은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다시 욕심을 낸다면 힘들게 모은 자산을 시장에 반납하게 된다. 일본 투자 고수들의 데이 트레이딩 기법은 역추세 매매법이었습니다. 이 투자법은 제가 소개해드린 일본의 살아있는 투자 신화, BNF의 투자법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 BNF는 현존하는 모든 투자자들을 통틀어서 계좌 인증을 한 사람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BNF가 사용한 매매법이 역추세 매매법이고 이 책에 나온 일본 투자 고수들도 많이 사용한 기법이 역추세 매매법이거든요. 이 투자법 역시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뒤에서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9. 재료가 있는 저평가주로 대박을 노려라. 나는 연간 20에서 25%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잘만 하면 주가가 10배에서 40배, 심지어는 200배가 될 수도 있는 적극성 있는 기업을 선호한다. 이런 기업 한두 개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여기에 재료가 있으면서도 저평가된 종목이 있다면 더 좋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적다는 것이고 재료가 있다는 것은 곧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80%는 알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업과 재료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주식시장에 농락당하는 일 없이 착실하게 수익을 쌓아나가고 그 중에서 대박이 나올 것이다. 10. 가치 투자에 단기 투자를 더하다. 나는 주식 투자 필승법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제이커피라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법이었다. 제이커피의 투자 기법대로 따라한 투자는 성공으로 이어졌다. 제이커피의 투자법으로 수익을 올리던 중 나는 재미있는 책을 추천받았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의 책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쌀 때 사서 비싸졌을 때 파는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는 신고가에 사서 비싸지면 더 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11. 퇴사를 하게 해준 제시 리버모어. 나는 반신반의하며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법을 적용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아무리 높아야 연간 40%였던 투자 성적이 100%, 200%를 기록하게 되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은 실제로 저가와 고가를 알아맞힐 수 있는 천재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시 리버모어에게 신고가에 사서 더 올랐을 때 파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제시 리버모어를 만난 뒤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2. 제이커피 윤하기의 경험칙 투자법. 자산의 큰 부분을 한 종목에 투자할 때는 과거의 주가 동향을 반드시 검증해 본다. 예를 들면 PER이 낮다는 이유로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할 경우 과거에 그 종목이 같은 PER 수준이었을 때 주가가 어떤 추이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자 투자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13. 경험, 과거의 사실은 중요하다. 경험은 분명히 중요하다. 완전히 똑같은 패턴은 존재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전혀 다른 산업의 분야 종목이라도 이런 회사가 이러이러하게 성장해서 주가가 형성되어가는 패턴은 전에도 본 적이 있어 와 같은 식의 경험이 쌓여가면 다음에는 이건 분명히 오른다 라는 종목을 만났을 때 악력이 훨씬 강해진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투자 고수 남석관 투자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반복하라고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주가와 패턴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패턴에 잘 들어맞는 자신만의 성공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힘들이지 말고 오늘과 과거에 신경 쓰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투자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만의 성공 투자법에 얽매였으면 합니다. 14. 투자의 성공 후 투자법에 확신을 갖다. 나는 이 투자법으로 2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나의 투자법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책에 나온 다양한 투자 고수들의 기준과 원칙을 별도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첫 번째, 매출액 증가율이 연 10%에서 15% 혹은 매출액이나 EPS, 주당순이익 성장률이 연 25% 이상. 두 번째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20% 이상. 세 번째는 당기 순이익 증가율이 연 10% 이상. 그리고 네 번째, ROE가 10% 이상.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가총액이 30억에서 300억 엔. 자, 요거를 한국으로 따지자면 대략 시가총액 900억에서 9천억 원 가량 이렇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는 PER 25 이하. 그리고 20 이하가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곱 번째는 예상 PER 10 이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것들도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설명이 될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어느 정도 그냥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수년 안에 주가가 4배에서 5배가 될 성장성 있는 종목을 선정하려 노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주력 사업이 명확하고 사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5. 중소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라. IR 업무를 해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형 투자 분석에서 자산운용 전문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중소형주 투자를 고집하진 않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
중소형 성장주는 시가총액이 500억, 2천억, 1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 성장 과정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 매수한 다음 기다려라. 그러면 아마추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16.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도 손절은 필요할 수 있다. 성장주 투자로 자산을 80억까지 불렸다.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자산이 8분의 1 토막이 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즉시 손절매를 하지 못해 손실이 커진 것이다. 나는 이 일로 활동을 장기간 멈추는 등 의욕을 상실했다. 17. 매도 규칙. 원칙적으로 매수가에서 20% 하락하면 손절매를 한다. 주가가 서서히 상승했을 때는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 조금씩 판다. 주가가 2배 상승했을 때 주식의 반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추가 상승분을 여유롭게 누릴 수 있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차트를 보고 두 번째 천장에서 판다. 좀 더 보유기간을 짧게 약 한 달에서 2달 내에 승부 내려면 20% 정도 수익을 냈을 때 익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짧은 호흡으로 투자를 한다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18. 가설을 세워라. 종목에 관해 직접 조사한 후 성장 스토리를 그려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다시 물어봐야 한다.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이리저리 요동친다. 그 요동을 견디려면 자신의 스토리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실마리, 뉴스 등을 접하게 되면 관련 기업을 조사하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며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다양한 정보를 조합해서 가설을 세우는 능력은 투자에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시던 중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던 간에 이 가설을 세우는 능력, 매매 시나리오를 세우고 투자 스토리를 만드는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투자 고수 대가들이 강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재료의 감정 그리고 신고가 돌파. 투자를 판단할 때 첫 번째, 신고가를 돌파해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을 종목인가? 두 번째, 주가의 상승을 뒷받침할 정도의 호실적을 내고 있는가? 세 번째, 향후 주가 상승을 부를 재료가 있는가에 주목한다. 재료의 감정은 초보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다 보면 감각이 생긴다. 또한 과거의 주가 정보지 등을 읽고 당시의 매출 증가에 공헌한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조사해보면 공부가 될 것이다. 신고가와 재료를 모두 보는 투자법은 몇 개월 만에라도 2배 이상의 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데 힘든 투자자에게는 유용한 투자법이라 할 수 있다. 20. 대변역 요소에 집중하라. 신고가 돌파를 중심으로 대변역 재료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신상품, 신서비스, 신업태 등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는지 연구한다. 물론 실적이 1년 단위로 안정적이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률이 20% 이상이면 합격이다. 특히 직전 2에서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만약 이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이라면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한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한다. 21. 손절을 했다면 칭찬하라. 손절매를 할 수 있다면 자신을 칭찬해줘야 한다. 손절매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며 이때다 싶은 타이밍에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해야 한다. 나는 손절매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손절매를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손절을 하지 않으면 자금 효율성이 악화된다. 주식을 묵혀놓으면 더 유망한 다른 종목이 나타났을 때 자금이 없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특히 전업 투자자라면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는 투자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없다는 점이다. 경험을 쌓아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주식을 묵혀놓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평생 초보자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22. 매도 시점을 알리는 신호.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한 종목의 주가 상승이 주춤하다 싶으면 매도한다. 또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윗꼬리 캔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역시 매도 시점이다.
윗꼬리 캔들은 상승 기세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윗꼬리 캔들이라는 거는 요런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이렇게 꼬리가 달렸죠? 그런데 윗꼬리 캔들은 상승의 시작,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작을 알리는 캔들이라고 많은 투자대가들이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김영준 투자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자,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윗꼬리 캔들이 발생을 한다면 요거는 이제 매수세가 약해졌다, 이런 신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때보다 윗꼬리가 길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차트를 보고 두 번째 천장에서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가치 투자적으로 접근을 했어도 이제 매도는 단기 투자적으로 차트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자신의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장 다시 한번 버텨주고 두 번째 천장에서 매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 상승 중에는 용기를 내라. 한 번에 10종목을 단기 매매하기보다 주가가 오르고 있는 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편이 낫다. 손절매의 규칙은 손실 규모가 작더라도 자주 실행한다는 것이다. 최초 매수가에서 10%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매를 실행한다. 한편 이익 실현의 경우는 이익을 최대한 키운 다음 실행하는 것이 규칙이다. 최초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기술적 분석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 매도 유혹을 받더라도 꾹 참는 것이다. 경험상 큰 이익을 내려면 주가 상승의 파동 속에서 진득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목표가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여기서 크게 터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길 때 어떤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신호라고 하면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옆으로 기는 동안 거래량은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성급하게 매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기다리기로 마음먹은 투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크게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기다려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더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버텨주는 겁니다. 어떤 신호로 확인해야 되죠? 이상 신호, 비이상적 움직임,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역시나 큰 거래량을 동반하는 장대 음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천장에서 판다. 그러니까 이때쯤에 적당하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익을 계속 길게 끌고 나가서 더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일본의 투자 고수들은 강조를 했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24. 다시 사면 된다? 상승 중에 성급하게 이익을 실현했더라도 또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그 종목에서 빠져나오면 처음 샀던 가격이 눈에 밟혀 다시 사기가 어렵다. 차라리 주가가 상승하면 재매수할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는 편이 낫다. 명심할 것은 크게 상승하는 종목에서 크게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25. 너무 얕은 손절은 오히려 독이다. 나는 역추세 매매로 3년 동안 6000%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역추세 매매란 25일 이동평균선을 20% 밑도는 종목들을 매수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 지점이다. 역추세 매매의 경우 손절을 매수가보다 몇 퍼센트 하락했을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잦은 손절매를 하다 보면 작은 손실이 큰 손실로 연결되어 손절만 하다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나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 경우 매수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매수가보다 2% 상승하지 않으면 매도한다. 자, 여러분들, 이 투자 기법은 거래의 신이라고 불렸던 혼마 문헤이사의 명언과도 일치합니다. 혼마 문헤이사는 어떤 자신이 결정했던 시점에 도달했을 때 즉시 결정을 하지 말고 한 4일 정도는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투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 시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좀 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손실은 어쩌면 흔들기, 주가의 파동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14일까지는 기다려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면, 2%보다 넘지 않았다라면 그냥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 투자. 회사원이나 주부는 투자에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많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적은 시간 투자로 큰 효율을 이끄는 투자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것부터 시작한다. 일단 기법을 익히고 정보 수집 방법을 패턴화하는 것도 좋다. 그런 다음 그 패턴에 맞춰 불필요한 작업을 줄여나가면 된다. 27. 처음에는 전공법이 좋다. 장기적으로 확실히 수익을 내고 싶다면 처음부터 효율화 같은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편이 좋다. 진정한 효율화 방법은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해 봤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 이 부분만 극복하면 평일에 1시간씩 할애하지 않아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투자에 들이는 시간이 자연스레 줄어든다. 하지만 처음에는 누구라도 집중해서 공부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투자를 배우는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은 책을 읽는 것이다. 세미나 같은 곳에 가는 방법도 있지만 책을 읽는 것보다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된다. 28. 제대로 된 수익은 제대로 된 본질에서 나온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하면 겁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효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효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정보 수집이라든가 장기술만 효율화한다고 해서 성공할 리 없다. 겉모습만으로 종목을 고르고 조금만 주가가 하락해도 당황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고 만다. 투자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공부의 절대량이 필요하다. 29.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 독자적으로 응용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의식해야 할 점은 다른 사람의 흉내만 계속 내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책에 나온 내용을 흉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하우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는 독자적인 응용 기술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해야 확신 있는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의 교과서라든가 격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옳다.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도 그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 기법을 모방하기만 한다면 결국 남들과 같은 성적에 그칠 뿐이다. 어쩌면 뒤처질 수도 있다. 책을 읽더라도 그 책에 적혀있는 이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작은 향신료를 발견해 자신의 투자법에 가미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30. 그런 센스가 나에게도 있을까? 일단 전부 시도해봐야 알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기법들을 읽고 시험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을지도 몰라 같은 깨달음을 반드시 얻게 된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험을 축적하면 자신의 독자적인 기법이 탄생할 것이다. 31. 투자 실력을 높이는 투자 루틴. 매일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할 수 있는 투자력 향상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 방법의 핵심은 하루 관찰 종목을 20개로 압축하고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포인트다. 데이 트레이딩, 중장기 투자 등 어떤 투자 기법을 지향하든 일단은 투자 뇌를 키우기 위해 실천해보기 바란다. 1단계로 모든 상장 종목 중에서 흥미로워 보인다. 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200개 종목을 추출한다.
호실적, 신문기사에서 화제, 등락률 상위, 최근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 최고가 경신 중인 종목, 실적 예상의 상향 수정 종목, 지금 각광받는 테마 등 폭넓은 발상으로 플러스 재료가 있어 보이는 종목을 찾아낸다. 2단계에서는 200개 종목 중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을 20개 추려낸다. 일단 가벼운 마음으로 골라낸다. 3단계는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다. 200개 종목으로 선정된 종목의 등락률을 각각 확인한다. 업종별로 비교해보며 강세, 약세를 점검한다. 다음으로 20개 종목을 깊게 파고든다.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차트 동향을 살핀다. 1분봉과 5분봉의 움직임은 반드시 추적한다. 20개 종목을 계속 관찰하는 목적은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익혀 대략적인 바닥이나 천장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감각을 키우기 위함이다. 바닥의 수준이 어느 정도 체감되면 기회라고 느끼는 타이밍에 거래해본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1분봉과 5분봉 차트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자, 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이렇게 닿았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의 특징을 어느 정도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실행해보고 그런 전략이 잘 먹힌다면 이런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계속 관찰해보라 라는 저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는 추리기이다. 20개의 종목 중 주가 동향이 시원치 않은 것이 있으면 제외한다. 그런 다음 200개 종목군에서 새로 선택하기를 반복한다. 시장 평균이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후보에서 제외한다. 또한 20개 종목이 하나같이 시원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처음 선택했을 때의 차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경험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32. 한방정리. 오늘 말씀드린 일본 투자 고수들의 기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치투자, 성장투자의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 투자 고수들 역시 중요시하는 투자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출 또는 이익이 매년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라고요. 그런 성장이 발현됨에도 주가는 눌려 있어야 그들은 매수를 고려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주가가 싼 수준이어야지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성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높은 수준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들은 투자를 매우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투자를 새로 하거나 또는 그런 과정에서도 매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 성장 속에서도 PER이 그러니까 25 이하가 되어야 하고 예상 PER은 10 이하로 매수하기를 일본 투자 고수들은 희망을 했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증권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PER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예상 PER 구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회사를 3년 정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회사의 성장률을 가정하여 미래이익을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을 미래 순이익, 연간 순이익으로 나눠주면 예상 PER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현재 PER이 25인 기업의 순이익이 매년 20%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매년 20% 상승을 했고 이런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 이 회사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복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발행 주수는 1000만 주, 현재 주가를 10,00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PER 25인 기업의 순이익은 연간 40억 원이 됩니다. 40억의 연간 순이익이 매년 25%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해당 기업의 연간 순이익은
3년 뒤에 78억이 됩니다. 자, 이 계산법은 40에다가 1.25를 3번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시 PER을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주죠. 발행 주수가 1000만 주, 현재 주가가 10,000원 곱해주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 시가총액을 미래의 이익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연간 이익 순이익으로. 그러면 PER이 12.82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기업의 예상 PER은 13 정도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 하자면 현재 가치로 할인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순이익 매년 상승치도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조사를 깊게 해서요. 자, 하지만 이런 가치평가를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집착하는 건 오히려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략적으로 지금의 성장세와 주가의 관계를 따져서 현재 가격이 적절한지 정도만 판단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라는 거죠. 이 조건에 충족하면서도 경영자의 자질이 좋아야 되고요. 비즈니스 모델 역시 성장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쉬워야 한다고 고수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면 이제 바닥 부근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역추세 매매 전략을 사용을 하는 건데요. 가치와 성장력이 뛰어난 종목이 더욱 저평가되었을 때 매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해외 유명 투자자들이 안전마진을 계산해서 그것보다 50% 하락했을 때 또는 그 이상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의 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좋은 기업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보려는 노력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역추세 매매는 25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해서요. 25일 이동평균 가격보다 10에서 20% 쌀 때 매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 주가는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성질을 활용을 한 건데요.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렸죠. 볼린저 밴드의 창시자 존 볼린저는 볼린저 밴드의 진짜 가치는 저점을 잡아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저점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 밖에 위치하고 두 번째 저점이 볼린저 밴드의 안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중바닥 패턴의 완성으로 보고 이중바닥 패턴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은 일본의 역추세 매매 플러스 볼린저 밴드 플러스 이중바닥 패턴, W자 패턴을 모두 조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자, 이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하단선에서 주가가 어떻게 찍히냐면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바깥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저점이 여기에 형성이 되고 두 번째 저점이 이쯤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존 볼린저는 이것을 이중 바닥 패턴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가 임계점이 되느냐? 자, 이렇게 여기 이 지점을 기점으로 저항선을 그어서요. 자, 요 지점이 매수 시점, 요 지점이 임계점이고 요 지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윌리엄 오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 거래량은 평소 거래량보다 40에서 50% 증가해야지만 어떤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의 거래량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고 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라고 많은 투자대가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매수한 종목, 지금까지 배운 대로 매수한 종목은 2에서 3% 손실 났다고 팔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가가 비싸졌을 때 파는 전략,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보통 손절매는 매수가에서 10% 하락했을 때 가차없이 시행합니다.
피눈물이 나는 손실이겠지만 손절매를 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줘야 합니다. 자,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고수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익절 라인을 계속 위쪽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상향 조정의 기준은 다양한데요. 전저점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최고점에서 7에서 10% 하락했을 때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매수를 했는데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익절 라인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을 익절 라인으로 계속 상향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향 조정해 주는 거죠. 전저점을 익절 라인으로 잡는 거죠. 또는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 지점, 고점을 찍었죠. 고점을 찍고 이렇게 꺾였습니다. 그럼 이제 요 지점을 고점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이 고점에서 그냥 7에서 10% 하락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다양한 영상을 보시면서 스스로 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익절은 언제나 옳습니다. 수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수익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3. 핵심 키워드, 성장, 비즈니스 모델, 저평가. 자, 제가 영상 초반에 성장, 비즈니스 모델, 저평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방 정리 앞에서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해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장이라는 건 연 25% 정도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요. 성장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저평가는 역추세 매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회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장 산업에 속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업종, 그 섹터 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 25% 상승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인가? 그런 식으로도 한번 역으로 추리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성장 스토리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했더니 큰 수익이 났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를 다른 기업에다 다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평가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싸게 사는 겁니다. 사실 가치 투자의 창시자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런 말을 했어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벤자민 그레이엄도 싸게 사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요. 특히나 이걸 강조한 게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턴 경입니다. 존 템플턴 경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나는 80% 이하의 가격에 사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따라서 저평가라는 건 무조건 싸게 사는 거다. 그리고 일본의 투자자들은 싸게 사기 위해서 역추세 매매법을 활용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 책에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외에도 많은 투자 노하우가 담겨져 있습니다. 김철광 투자자가 괜히 이 책만 읽어도 충분하다고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치가 충분한 책이므로 꼭 여러 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간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은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살아갈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주식 투자로 큰 부를 달성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것이니까요. 즉,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리에 작은 도움을 드리는 부자의 선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